그대로 가져오라. 집어넣어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천만 감독과 천만 배우는 어떻게 색다르게 만들어낼까요? 그게 기대되는 작품. 오늘의 영화는 사도 준비했습니다. 이미 뭐 드라마, 책, 영화로 많이 접하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용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죠. 그러니까 영화는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게 된 그날 저녁 그 상황을 펼쳐 보이면서 시작이 됩니다. 칼을 들고 아버지가 있는, 즉 영조가 있는 경희궁을 향해 밤에 가죠. 약간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모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뒤주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를 플래시백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도세자의 어렸을 때부터 또 세자가 된 이유, 그 다음에 뒤주에 갇히게 된 그 상황까지 이렇게 쭉 재구성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익히 너무 잘 아는 얘기고 이 영화를 어떻게 새롭게 보여줄 것인가가 이준익 감독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준익 감독이 가장 포인트를 준 거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왜 죽였느냐 보다 왜 하필 뒤주를 선택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사약을 내리면 훨씬 더 쉽게 죽잖아요. 아니면은 다른 방식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뒤주에 넣어서 이래 동안 사람을 말하자면 물도 안 먹고 굶겨주기 하여튼 뭔가 정말 잔인하죠. 너무 잔인하게 죽였는데 요거를 풀어가는 재미가 의외로 아는 이야기인데 좀 쏠쏠합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그 자체가 이제 독이자 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누그러뜨림과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라는 얘기죠. 왜 아는 얘기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니까. 예. 우리 TV 사극 드라마에서 숱하게 봐왔던 에피소드지만 영화적인 임팩트라는 게 이 영화 안에는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준익 감독이 송강호와 유아인이라고 하는 두 명의 배우를 캐스팅함으로써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죠. 말 그대로 미스테리로 보느냐 아니면 드라마로 보느냐의 관점 차이가 큰 장르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어차피 역사는 다 알려진 거라서 뭐 서스펜스나 미스테리가 되게 힘들지만 영린 같은 작품은 과감하게 미스테리로 나간 거거든요. 과연 이제 첫날 그 왕의 그 집무실에 들어온 자객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막 팩션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상상력이 나가는 거고 저는 이준익 감독의 이번에 영화가 성공한다면 나 그냥 드라마로 가겠다. 이거는 자체가 너무 흥미롭지 않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얘기인데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미스테리도 없다. 서스펜스도 없다. 무조건 일단은 밀고 나가보자. 드라마다. 이런 뚝심이 이 영화에선 되려 힘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익 감독이 사실 그동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나 뭐 평양성이라든가 왕의 남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허구가 많이 가미된 팩션 사극이었다면 이 영화는 허구를 최소화하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그 영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그 정통 사극의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준익 감독이 저 나이에도 사람이 읽는구나, 잘하는구나, 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왕조, 그 조선 왕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완전히 뭐 현대예요, 현대. 뭐 그러니까 막 잔소리하고 그런 대사 보고 너무 웃겼는데 내가 네 나이 때는 단 한순간도 공부를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니. 네,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뜨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현대극처럼 드라마로 풀어낸 거죠. 누군가에겐 좀 싫을 수도 있는데 두 분은 그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 영화의 그 어떻게 보면 흥행 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관계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아들 간의 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사실 부제를 하나 붙이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망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정말 무한한 기대를 아들에게 품었을 때 그 아들이 자신의 기대에 계속해서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면 그 아버지가 갖게 되는 그 답답함 있잖아요. 아우 저걸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그런 상황에 그 아버지로서의 송강호 씨가 연기한 영조도 어느 정도 이해의 영역 안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과부하를 이렇게 쏟아붓는 데 대한 그 사도의 부담감, 진짜 스트레스, 나중에는 뭐 거의 광인이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한 그 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어요. 영조가 나쁜 사람, 사도세자는 희생자, 가해자와 희생자의 어떤 그런 관계로서만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해서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 영화의 그 장점이자 미덕이다. 송강호 씨 정도의 연기력을 갖추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게 어색하지 않고 웃긴 포인트에선 같이 웃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또 무게감이 느껴질 땐 같이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싶어요. 저는 유아인 씨가 인생 전성기를 만났다. 하정우가 모두 빨아갔던 한국 영화의 길을 유아인이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베테랑에 이어서 베테랑에서도 정말 마약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눈빛이 다르죠. 완전히 정상성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지만 우수에 젖어서 상실감에 빠져서 보호 본능을 또 일으키거든요. 정말 너무나 감싸주고 싶은 사도 연기를 또 유아인이 해낸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유아인이 빛나는 것은 사실 조금 엄밀히 따지면 그 송강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아인이 지금까지 빛났던 영화들 다 보세요. 완득이에는 김윤석 씨가 네. 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베테랑에서 황정민 씨가 같이 나왔어요. 이 영화에서는 송강호 씨가 같이 나오고. 유아인 씨가 영리한 거죠. 그러니까는 연기를 굉장히 묵직하게 잘하는 선배들하고 같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같이 빛나 버리고 원톱 주연의 영화를 아직까지 맡을 시기가 아니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연기 잘하는 선배들한테 약간 묻어가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건 영리한 선택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영화를 이제 발판 삼아서 조금 더 이제 숙성하게 되면 뭐 유아인 원톱 영화도 이제 나올 만하게 되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한국 영화의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단독 주연으로 돌파해 나가기 한국 영화 환경이 관객들에게 호응받는 환경은 또 아닙니다. 일단은 관객들의 그 시선을 사로잡는 배우가 둘 이상은 좀 돼야지 좀 흥행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유아인 씨의 가능성과 한국 영화 시장 구조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왜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들의 그 캐스팅 구도가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잘생긴 젊은 배우, 그다음에 연기 잘하는 중년 배우. 네. 이렇게 이제 커플링을 했을 때 흥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확률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영화도 그런 안전한 캐스팅을 한 거고. 전 이럴 때 좀 궁금한 게 네. 유아인이 이렇게 잘 나가면 누가 두려워할까? 막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유아인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시죠. 비슷한 또래 그... 그 김수현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김수현. 그러니까 뭐 김수현도 누군가 뭐 마음이 분명히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생각도 시나리오를 이렇게 돌릴 때요, 영화사에서 시나리오를 돌릴 때 어떤 역할의 그 후보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역할은 누가 어울릴까, 저격일까 순서를 매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돌립니다. 그래서 1번이 노 하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1번이 예스 하면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유아인은 지금 거의 1번 단계에 와 원톱으로 있다. 올라왔겠네요. 예, 1번 단계에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는 이준익 감독도 천만 감독이고 송강호 씨, 유아인 씨도 천만 배우고 또 네. 김혜숙 씨도 사실은 뭐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벌써 몇 도둑들 중에서 번째예요. 천만 배우가 암살도. 됐고 암살도 네,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것만으로도 든든한데 또 문근영 씨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고요. 아, 예, 문근영 저는 씨. 어울리더라고요. 또 역시 사극은 잘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낳아본 적 없잖아요. 근데 뭐 새손에 대한 어떤 네. 갈망 혹은 지켜야 되겠다는 무조건적인 모선 본능 같은 걸 연기를 보여주는데 역시 그래도 문근영 씨가 사극에선 안정적이다. 네. 그 큰 눈동자로 이렇게 감정을 보여주는 그런 연기 장면에서는 이 쪽진머리도 잘 어울리고. 맞아요. 몇 장면 안 나오지만 문근영 씨가 그래도 사극에서는 제대로다라는 아주 오랜만에 문근영의 존재감을 알렸다고 보여줘요. 이 영화 속의 문근영의 비중은 대단히 적습니다. 네. 맞아요. 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공 홍씨 역할을 네. 문근영이 겸손하게 맡아서 자기 역할을, 자기한테 딱 주어진 역할, 그거를 굉장히 잘 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구로 치면은 너 옛날에 진짜 잘 나가던 공격수였는데 너 이번엔 수비수 해라. 수비수로 가서 잘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제 이 문근영 씨가 했다는 거 저는 겸손한 귀환이다 이런 평가를 이제 하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노인 분장을 하는데 턱kok하죠. 네. 아 거기서는 뭔가 옛날보다 분장 기술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네. 웃음이 일단은 그러니까 나와요. 막 다른 배우를 어린 썼죠, 뭐. 배우를 거기서는 좀 다른 배우를 썼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하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어린 배우를 너무 아, 문근영한테 네. 노역 그 분장을 해놓으니까 노인 분장을 해놓으니까 너무 안 너무 어울리는 거야. 어색하더라고요. 소지섭 씨에게 뒷부분에서 좀 깨더라고. 너무 집중하느라. 네. 자, 그러면 엄지로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두 분 다 엄지척 해주셨어요. 한 줄 평 들어볼게요. 한 줄 평을 하자면 새롭진 않지만 강렬하다. 새롭진 않지만 강렬하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혀 새로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둘의 연기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강렬한 그 자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강렬한 힘에 많은 분들이 좀 넋을 잃고 2시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준익 감독이 기교를 이번에는 최대한 자제하는 흔적이 엿보여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화가 훨씬 더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교를 빼니 담백하구나. 사극톤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과연 2015년 세 번째 천만 영화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추천 영화 만나볼게요. 네, 아주 흥미로운 SF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 셀프리스인데요. 셀프하고 리스 사이에 슬래시가 딱 붙어있죠. 무슨 의미예요? 나인가 나가 아닌가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 기억을 새로운 몸에 이식해가지고요 새 인간을 거듭나는 그런 그 의학 기술에 힘입어서 그 주인공 데미안이 늙어가는 이제 암투병 중인데 시한부 인생인 상황에서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한 그런 새로운 몸 속으로 기억이 이식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아주 흥미로운 설정, 기발한 설정의 이야기죠.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기억이 나인가 아니면 몸이 나인가? 근데 그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라이언 레이놀즈라고 하는 몸의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데미안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야, 내가 이 몸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원래 나였던 데미안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죠. 그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이 나인가 내 몸이 나인가 라고 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수아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민병훈 감독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사랑이 이긴다라고 해서 굉장히 로맨스 같지만 사실은 오늘 소개할 사도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라면 여기는 엄마와 딸과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해요. 민감하죠. 맞습니다. 이 엄마는 딸이 전교 3등인데 너 왜 1등 못하니? 어머 맨날 욕심도 없니?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엄마인 거예요. 저렇게 애를 달달 볶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아버지는 여조교 성추행 사건이 좀 연루가 되고 나서는 이상한 데 매달려요. 지금 내가 너한테 3만 원 주지 않았어? 기사가 준 셈 칩시다.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몸에 휘발유 뿌리고 3만 원 줬어 안 줬어. 이러는 사이에 딸은 점점점 어딘가에 떠밀려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가족 이야기고요. 완전 문제적 거든요. 맞습니다. 이 민병훈 감독은 성직자에 참 비유될 만큼 어떤 점에서 아주 정적인 촬영 기법과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차분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응원해주고 싶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민병훈 감독님이 한국에서 영화를 찍지 않겠다라고 말한 속내가 짐작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